이번 시간은 357페이지 도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일 부분은 시험에 2번 정도 기출이 되었습니다. 도일이란 것은 이것을 도일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인간은 건축물이라는 공작물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축조해서 이 실내 공간을 갖다가 외기의 온도하고 다르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더울 때는 어떻게? 시원하게, 겨울에 밖에는 추우니까 어떻게?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문 열어놓고 살면 온도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맞죠? 그러면 집에서 살 이유가 없죠. 문 열고 계속 사시면. 자, 그러면 이겁니다. 도일이라는 것은 이 실내 평균 기온을 내는 거예요. 실내 평균 기온 온도차가 있겠죠. 온도가 있을 거고, 이 외기 평균 기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 기온. 온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온도하고 이 온도의 차이에다가,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이 온도 차입니다. 기온 차를 해가지고, 그럼 이거의 온도 차가 날 거 아닙니까? 이 온도에다가 이 일수를 우리가 곱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일입니다. 도일입니다. 그래서 일수가 어떤 일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남방 일수일 때는 남방도일이 되는 거예요. 남방일수일 때는 남방도일이 되고요. 근데 여름의 경우는 냉방을 하잖아요. 그럼 냉방일수를 곱해버리면 냉방도일이 되는 거예요. 냉방도일. 그래서 이 도일에는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남방도일하고 냉방도일 2가지 개념의 도일이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에다 뭘 곱했다? 일수를 곱한 게 남방일수나 냉방일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게 도일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기온이잖아요. 미래의 평균기온을 낼 수는 없잖아요. 온도를 이미 측정한 거잖아요. 측정하게 되면 이미 뭐다? 과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 도일값은 과거의 사례지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올해 참 더웠죠? 올해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오래 갔지 않습니까? 맞죠? 그 반면에 근데 열대야가 지속적으로 갔어도 전기는 많이 안 켰는가 봅니다. 그렇게 요번에는 전력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제한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올해는 고장이 별로 안 나서 그런가. 그래서 올해는 그게 좀 적었죠. 예. 아닙니다. 돌린 사람들 다 돌리더라고. 아니, 옆에 주위에 전기세 얼마 나왔습니까? 보니까 돌린 사람들은 돌리더라고. 아니, 온 가족이 더 죽으면 돌려야지, 맞죠? 저희는 전기세 한 5만 원 나왔나? 저는 에어컨을 28도 맞춰가 돌리거든요. 가족 몇 명 없으면요. 27도나 28도 하면 돼. 진짜 더우면 27도 하고. 맞죠? 그것도 춥다고 이불도 없던데, 켜놓으면. 에어컨 관리만 잘하면 돼요. 관리만 잘하면 실내기하고 실외기 거리를 길게 하면 안 돼요. 낼 수 있는 짧게 해가지고.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멀리 떨어지면 냉방 능력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최대한 짧게 해놔야 돼. 그리고 실외기가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도록 있죠. 해놓으시면 시원해집니다. 몰라, 저는 28도에도 춥다고 이불도 없던데. 전 짤 없습니다. 2도 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최하가 26도 틀어주고,
기본이 28도, 그래도 춥다 하는데. 그러니까 틀어둬야죠.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튼 것 같은데, 틀 때는. 그렇게 한 전기세 한 5만 원 정도 나오대. 자, 그래서 대신 다른 걸 제가 다 껐습니다. 난방이, 이거면 냉방, 이거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입니다. 난방 도일 예를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넘겨보십시오. 358페이지. 이것이 우리 하단 그림 나오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난방 도일을 그 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난방 도일 값을. 그래서 이렇게 난방 도일 값을 보면 각 지역마다 그 난방 도일 값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 경우는 3150도시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 제일 밑에 서귀포 봐요. 서귀포는 1600도시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이 뭐 거기 2150 정도 되겠네. 그 정도 되는 자 난방도일 지역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죠. 특히 우리나라는 내륙이 보십시오. 내륙이 밑으로 축 처지잖아요. 맞죠? 내륙이 난방도일 값이 더 크죠. 맞죠? 해안가보다는 내륙이 난방도일 값이 크고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을 비교해 보십시오. 서해안하고 동해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난방도일 값이 서해안이 큽니까? 동해안이 커요? 서해안이 크죠. 맞죠? 그래가지고 난방도일 값이 커진다는 것은 그 지방이 무슨 지방? 추운 지방이라는 거예요. 맞죠? 서귀포가 추운 지방이에요? 서귀포가 진짜 따뜻한 나라죠? 딴 나라 온 것 같잖아요? 한국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두 번 냈습니다. 자, 실내 온도가 동일하면 각 지역마다 난방도일 값도 동일하게 같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험 냈던 거예요. 두 번을. 그럼 이건데 실내 온도가 동일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 겨울에 20도씩 유지했다. 대전에 20도씩 유지했고 자 제주도 서귀포에서 20도씩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내 온도는 동일하지만 뭐가 틀립니까? 외기 온도가 달라지죠. 서울, 대전, 서귀포는 외기 온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평균 기온하고 외기 평균 기온의 차이에다가 뭐다? 일수를 곱한 거니까 난방 도일 값은 같게 나타난다, 다르게 나타난다?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 그거 가지고 두 번 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난방 도일 값은 바로 그 지방의 뭐다 지역의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죠. 난방 도일 값 있죠. 이 값은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되는 거야. 추운 정도의 지표 개념이 되는 거고요. 냉방 도일 값은 이건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된 거죠. 더운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난방 도일 값이 커지면 여름에 냉방비가 뭐 된다? 증가된다는 거예요. 맞죠? 난방 도일 값이 커지면 겨울에 뭐다? 난방비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름보다는 겨울에 난방비가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죠. 물론 저희 집은 난방비는 많이 나오더라고. 저희 집은 하여튼 저는 더위도 잘 안 타고 추위도 별로 안 타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세 여자들은 추위도 잘 타고 더위도 잘 타고 이미 밑에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다 자고 있어요. 나는 내 혼자 독야청청 그냥 이렇게 자는데 그래서 몰라 이렇게 좀 약한 사람들이 더위도 약하고 뭐다? 추위도 약한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좀 이상해. 에너지 소비를 많이 가소비 집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한 번씩 끕니다. 자는데 싹 끕니다. 그럼 추우면 또 키대요.
그래서 더운 정도나 추운 정도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유일하게 나왔던 것은 그거 가지고 2번을 출제를 했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마찰 손실 수두가 나와요. 얘는 3번 출제를 했습니다. 마찰 손실 수두는. 이건 3번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냈는데 앞으로 더 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마찰 수두라고도 하고 수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자, 마찰 손실 수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찰 손실 수두. 자, 이 개념이 이겁니다. 간 내에 유체가 흐르잖아요. 유체가 흐르면 간의 표면 거칠기가 틀려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이 PVC 간일 때하고 있죠. 추철 간일 때하고 콘크리트 간일 때하고 일반 동간일 때하고 표면 거칠기가 차이가 있을 수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체가 흐르는 표면하고 마찰에 의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손실 로스가 발생하죠. 그것을 물의 높이로 나타낸 것이 바로 마찰 손실 수두인데, 그래서 마찰 손실 수두는 거기 설명해놨죠. 간 속에 흐르는 유체는 간벽의 마찰이나 굴곡부 저항이나 기구류, 중간중간에 밸브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놨죠. 그런 기구류 저항 등에 의해서 압력이 손실되는데, 이때 유체의 마찰은 물과 접촉된 고체 표면의 크기. 자, 여러분 이겁니다. 표면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찰은 로스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 여름에 빙판 위에 탈 때 스케이트 날이 가늘어요, 굵어요? 가늘게가 타잖아요. 맞아요? 스케이트 날을 이만큼 넓게 해가지고 타지 않습니까? 가늘게가 타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보통 썰매를 만들어가 타기도 하죠. 아닙니까? 썰매를 뭐라 했습니까? 얼음이 타려고 이렇게 앉아서 타려고 만든 썰매. 안 타보셨습니까? 네? 네? 그냥 썰매라 합니까? 약간 방언들 있잖아요. 일본말로. 일본말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닌. 맞죠?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거칠기나 이런 속도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마찰 손실 수두는 그 식을 보십시오. 마찰 손실 수두를 한글로 써드릴게요. 한글로 쓰면, 마찰 손실 수두는 이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칸마다 이 마찰 손실 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표면 거칠기가 틀리기 때문에. 맞죠? 간의 재료에 따라서 표면 거칠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간의 길이를 갖다가 간의 직경으로 나눈 거예요. 간의 직경으로 나누고 이거죠. 자, 그래서 유체의 속도, 유속의 2배의, 자성의 2배의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마찰 손실 수두를 계산식입니다. 계산 문제 한 문제 이론으로 2번 냈습니다. 이론으로 2번 냈고요. 자, 그럼 이론은 간단합니다. 이론은 이거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비례예요. 비례 관계고. 비례입니다. 정비례 관계고, 이것이 무엇이다? 반비례 관계. 이 반비례 관계. 간의 직경과 중력 가속도만 반비례, 나머지는 비례예요. 자, 그러면 간의 거칠기나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해요? 이거잖아. 마찰 손실 계수잖아. 맞죠? 거칠기나. 맞죠? 표면의 크기 이런 건 다 이거잖아요. 손실 계수하고 관계 있잖아. 맞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만약에 때타월이 면적이 넓으면 더 거칠기 심하죠? 쪼마타 때타월이 요마탄 거, 이마탄 걸로 틀리죠? 이 때타월이 맞죠?
그 이태리 타올로 때 밀지 마십시오.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게 깎아내는 거죠.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직업 탄생을 위해서. 나는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오거든. 무조건 때 밀이는 2번은 한 3번이나 공짜로 해줘야 돼. 때를 팍팍 밀어놔가지고 이 와서 밀도록 해야 돼요. 맞지? 그것도 한 방법인데 한 몇 번까지는 공짜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돈 받는 거죠. 때 밀어보면 계속 밀어야 되잖아. 맞지? 자, 보시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겁니다. 이걸 잘해야 돼. 간의 직경. 간의 직경은 메다로 환산해야 돼. 간의 기도 메다로 넣어야 돼. 미터.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밀리미터로 주어지면 메다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잘 못하는 분은 시험을 못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알죠? 10mm가 뭐다? 1cm입니다. 이게 영을 잘못 띄는 분들이 있어요. 100cm가 1m입니다. 맞죠? 그래서 200mm 간격이다. 이러면 200mm입니다. 지름 200mm면 안 되면 20cm로 만들어가야 하면 돼요. 메다로 따지면 얼마다? 0.2m 되죠?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 이게 이 거리를 따질 때는 계속 하나씩 커지죠. 맞죠? 10mm 1cm이고, 자, 이제 나중에 1000m가 뭐다? 1km 되죠. 나중에 자, 잘 떼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딸내미가 이걸 몰라가지고 가르쳐 줄게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알아서 얘기해서 이걸 막 죽으라고 막 안 되는가 봐, 저번에.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7번 실내 환경 공기 성분 나오죠. 이거는 한 번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내네요. 이건 7회 때 나왔었습니다. 7회 때. 7회 때 시설 개론에도 출제가 됐고 관리 실무에도 7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 실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이걸로 내면 되는데 수원의 뭐 주택공사 아파트에서 에너지 절약 관련된 무엇을 내서 누가 논문인가 이런 걸 썼는가 봐. 그걸 갖다가 관리 실무를 강의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걸 갖다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집에 내놨어. 근데 그거 보고 누가 또 문제를 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으니까 증거자료, 그때 국토교통부가 전신 건설교통부였습니다. 증거자료를 그 문제집을 갖다가 제시했어요. 복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그 문제가 맞는지 틀린지 그 100% 맞아요. 근데 학생은 법령 기준을 제시했고요. 법에 나오거든. 내가 찾아줬거든. 내가 알고 있었어가지고 학생이 이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내. 주의사항 준 것 같아. 한 줄도 언급이 없어요. 7회 이후로 한 줄도 언급이 없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뭐 가지고 실수를 했는가 하면 그 온도 있죠. 온도 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온도 가지고. 자, 온도가 실내 환경 기준에는 18에서 26도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은 거기 16에서 28도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냉방이 26에서 28도씨로 하라는 게 이겁니다. 냉방 기준 앞에 환경 기준이 26도잖아요.
뒤에 끼마다 28도잖아. 맞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쓰시는 분들이 그 28도를 많이 써. 그 서울대학교 저기 관악산 꼴티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보제들이 전부 다 학생들이잖아. 학생들이 가면 그 공부 열심히 하는 빼빼 마른 학생들은 어떻게? 더위를 덜 타죠. 에이, 사실 그저 좀 포동하신 분들이 어떻게? 더위를 더 타죠.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더위를 더 탑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더위를 더 타요?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더위를 더 타죠. 모릅니까? 우리 집에 세 여자들이 운동을 안 하거든. 그래서 더위도 무진장 타고 추위도 막 타요. 저는 하루에 계단을 한 1000개 정도 걸어 다니거든요. 나보고 운동 안 하는데 하루에 1000개 계단 올라가면요 힘들까요? 힘 안 들까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겁니다. 온도가 그걸로 그래서 이 환경 기준이 있거든, 분명히. 그래서 거기에서 대략 18에서 26도씨로 자꾸 실내 환경 기준은. 그런데 보통 학문을 다룰 때 교수님들이 16에서 28도씨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난방은 대략 16에서 18도 개념이고, 냉방은 뭐다? 26에서 28도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에너지 절약만 나오면 온도를 어디에다 맞추라 해요? 여기 맞추라 하잖아. 그런데 관계없어요. 이 냉방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안 되면요 아무리 온도 낮춰도 이게 안 시원해져요. 맞죠? 그 고려해서 맞추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어. 무조건 몇 도에 맞추라 해. 몇 도에 맞추면 여기 온도 더워. 맞아? 실내 온도를 26에서 28도에 맞추는 거죠. 맞죠? 설정 온도를 맞추라 하면 안 되죠. 맞죠? 설정 온도를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30 몇 도씩 되거든. 안 돼가지고. 맞죠? 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넘겨가 봅니다. 그리고 360페이지 보면 자, 인체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나죠. 물리적 변수요. 자, 물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 거죠. 이것이 물리적입니다. 그래서 기온 온도가 높으면 사실 이거잖아. 여러분들 온도가 막 40도 이래 되면 누구나 다 덥죠. 그리고 습도에 따라서 우리가 습도가 높아지면 더 더워지죠. 네. 그리고 겨울은 이겁니다. 습도가 높으면 더 따뜻하죠. 습도가 낮으면 더 추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여름이 고온 다습하거든. 그래 더 덥게 느껴지고, 특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섬나라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더위는 더위가 아니죠. 이 섬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습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더워요. 맞죠? 우리나라는 쉽게 더울 때 덥다 이렇게 느끼는데 일본에 가니까 약간 습식 사우나 온 같은 느낌이던데. 맞죠? 제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더위를 안 느끼는데 그거 가니까 땀을 쭉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습도에 따라서. 그리고 기류. 여러분이죠. 바람이 불게 되면 좀 시원함을 느끼죠. 차가워지잖아. 이 기류 영향 주고 복사열. 이 네 가지 요소. 여기 이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물리적 변수 요인 있죠. 이것을 고다 쓰세요. 물리적 변수 요인을 온열 감각 사요소라고 돼. 온열 감각 사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따뜻함을 덥다 춥다 느끼는 온열 감각 사요소가 이 네 가지 요소에서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있죠. 풍속이 빼면 체감 온도 1도 떨어진다. 1m 세크초당 높아지면 맞죠? 그럼 풍속이 10m로 불으면 영하보다 10도 체감 온도가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변수 요인 나오죠. 주관적 변수 요인이다. 자, 이건 개인적이기 때문에 거기 1번에서 나왔죠. 주관적이면 정량화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차기 상태에 따라서, 자, 이겁니다. 차기 상태에 따라서 열쾌적은 달라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오리트 파카를 입고 있는 분하고, 맞죠? 이렇게 반팔을 입고 있는 분하고 틀려질 수밖에 없죠. 열을 많이 별로 안 추우신가 보네. 반팔 입고 다니시고, 맞죠? 틀려지는 거다. 다 긴팔인데, 맞죠? 한 3주 전에 그 어떤 분이 막 털 막 엄청 달리고 오리트 파카를 막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이래 돼. 쟤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래 돼. 진짜 두꺼운 거 입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취향이죠. 그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맞죠? 자기 상태에 따라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활동량. 자,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동일한 차기량을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말을 하고, 맞죠? 운동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겁니다. 근데 운동량도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막 걸어가면 땀을 안 흘린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걷기만 걸어도 어떻게? 땀이 비 오듯 하는 사람도 있죠. 틀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량화 될 수는 없다. 나이. 틀리네. 나이는 보통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수록 추위에 어떻게? 약해지죠. 그래서 자꾸 뭘 찾아가요? 따뜻한 데를 막 찾아가요. 맞죠? 나이로 따지면 우리 집은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렸고, 저 전기장판 안 쓰니까. 자,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은 보통, 남성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남성이 보통. 보편, 저거 예외는 있고, 예외는 있고, 보통 남자하고 여자를 따질 때 왜 그러냐면, 남자가 인체 대사량이 커요. 보통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되는 열량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에 더위를 더 많이 타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뭐다?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근데 보통 여성이 추위를 덜 탄다는 속설이 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성이 추위를 더 탑니다. 남성이 인체 대사량이 크다 보니까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추위를 덜 탑니다. 단지 이것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이 뭐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녔기 때문에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면 여성이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어컨 온도를 대부분 온도를 18도까지 내리는 분들은 거의 남성분들이 팍팍팍 내리고 여성분들도 막 위로 올립니다. 맞죠?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 그런데 예외는 있다 했죠? 예외는 있습니다. 그건 꼭 저것이 예외는 있습니다. 제가 조금 까탈스러운 인간이라서. 자, 그리고 건강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상태가 됩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 더 덥게 느끼고 춥게 느껴요. 몸이 안 좋을 때, 맞죠? 더 더워져요. 맞죠? 몸이 안 좋을 때. 그리고 피하 지방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럼 피하 지방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위를 더 타죠. 맞죠? 네. 자, 그리고 제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나고 더 누워져요. 잠깐 있는 거하고. 맞죠?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음식과 음료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 찬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음료도 좀 가려서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음료도 여러분들이 단 거 하고 있죠?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거의 더위를 더 많이 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료는 뭐가 좋습니까? 물이 좋죠. 음료는 사실 물 위에는 드실 필요 없는 겁니다. 물을 드시는 게 인간은 최고 좋습니다. 쓸데없는 거 그거 드시지 마세요. 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물도 맛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맞아. 물이 최고 좋은 겁니다. 근데 물은 어느 때 드시는가 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 다 되고 드시면 돼요. 그러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잠자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면 오래 살 것 같은데 스트레스하고 잠 때문에 저는 보통 한 3시간 4시간 그 사이 정도 자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62페이지 제3절 결로. 자, 이 결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이 습공기가, 자, 이 지구상의 공기는 습공기라 했겠죠?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 그럼 아까 노점 온도를 배웠잖아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 그러면 실내 공기에 노점 온도가 있는데 이 공기 노점 온도보다 차가운 표면에서 뭐가 생긴다? 결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안경 쓰신 분들은 이 결로를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에가 딱 껴잖아. 맞죠? 겨울에 가까운 차가운 데 있으시다가 실내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앞에 안경 표면에 성에가 끼죠. 그러면 실내 공기 노점 온도보다 안경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거기 결로가 생긴 겁니다. 그럼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경을 미리 어떻게? 안쪽 품 안에 싹 품어가지고 데워 놔셨다가 딱 들어가서 딱 끼면 성에가 끼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하셨죠? 결로. 그게 결로입니다. 자, 그럼 이겁니다. 쉽게 결로는 어떻게 방지하면 되는가 이겁니다. 쉽게 유리창이죠. 창호에 가서 창틀이나 유리를 만집니다. 그 표면 온도보다 낮은 표면 온도가 다른 데가 생기면 안 돼요. 같은 차갑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결로를 어디서 유도시키는가 하면 여기에서 유도시키는 거예요. 유리에서. 창호이죠? 유리에서 생겨야 돼. 아니면 다른 데서 발생합니다. 그럼 공업황이 피는 거야. 아, 유리가 썩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리가 썩습니까? 유리가 젖어요. 닦으면 되지, 맞죠? 그래서 유리에서 결로가 물방울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벽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로 막 생긴다고 있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자, 결로는 생기면 간단합니다. 안에 단열재 대세요. 벽면 같은데 단열재 되고 마감 새로 공사 딱 해요. 그럼 안 생겨요. 그럼 가만히 놔두고 계속 생긴대. 맞죠? 여러분들이 초반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 하자보수 정확히 해둘락 하든지, 맞죠? 간단합니다. 내부에 있죠? 전체 단열재 딱 설치하고 있죠? 그 벽면 다 설치해 주락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생긴 데만 설치하면요 다른 데 또 안 한 데 또 생겨요. 그 벽면을 싹 다 해둘락 하세요. 하자보수할 때. 맞죠? 아파트 입주했을 때 있죠? 초반에 하자보수 다 끈 잡아가야 다 해둘락 해. 맞죠? 생기면. 나중에 2차 가면 배우는데, 여러분들 2차. 하자보수 기간이 연수가 다 틀리거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다 틀려지거든. 초창기에 다 잡아야 돼, 하자는. 딱 잡아가 있잖아요. 하자 다 해둘락 해서. 근데 저는 우리 집이 아니라서 신청 안 합니다. 처음에 아파트 가는 데는 하자 보수에 거기 하는 팀이 내 아는 분이라서 건설회사에서 하자 보수 그 몇 년간 있거든요. 지하에 가보면 몇 년간 있습니다. 뭐 건축 드릴까요? 이래야 돼. 그래. 건축 필요 없어. 우리 집 아니야. 자, 보시고. 그래서 이 결론은, 그럼 결론은 그 원인 보십시오. 결론은 왜 생기느냐? 실내의 뭐다? 온도 차이입니다. 실내 온도 차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결론은 여러분 쉽게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현대식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하고 한옥을 기억하시면 돼요. 옛날 한옥. 지금 한옥이 아니고 옛날 한옥. 지금 유리공사하고 이런 한옥이 아니에요. 옛날 한옥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창호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창호지로 발라놨잖아. 창호를. 맞아? 창호지는
습기가 투과를 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한옥하고 실내 온도차가 누가 더 큽니까? 아파트가 큽니까? 한옥이 커요? 아파트가 크죠? 아파트는 밖에 영하 10도 내려가도 안에 온도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한옥은 어떻게? 밖에 영하 10도 떨어지면 안에도 영하로 내려가요. 왜? 바닥만 데웠고 바닥만 따뜻하고, 맞죠? 창호로 해서 위에 공기가 차갑잖아요. 그래서 옛날 한옥에 사실 때 드리는가 하면, 자, 물이나 식혜 이런 걸 먹다가 위에 놔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떻게? 얼음이 얼어 있잖아요. 맞죠? 옛날에 화장실 가기 싫어가지고 방에다가 무엇을 들여놨는가 하면 요강을 맞죠? 요강을 놔두고 보통 소변을 처리했죠. 큰 건 보면 안 되고 냄새나서 요강에 뚜껑 딱이죠. 이 요강인데 이 요강이 아침에 얼어 있습니다. 소변이. 그럼 영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실내도 온도차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밖에가 영하 15도 돼도 안에는 마다 18도, 20도, 어떤 25도를 유지하고 있죠. 온도차가 커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결로가 생기지 한옥에서 결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실내 그 온도차가 뭐할수록 클수록 결로는 생길 가능성이 어떻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실내 습기 가다 발생. 자, 봅니다. 아파트가 실내 습기 발생이 많아요? 한옥이 많아요? 아파트잖아. 아파트는 주방이 실내로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욕실도 있죠. 그리고 또 집에다가 뭐입니까? 또 나무도 키우고 물 뿌려주지. 맞죠? 어떤 집은 또 뭐 있으면 수족관도 만들어 놓죠. 맞죠? 그러니까 습기가 가다하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옥은 주방을 별도로 뒀었잖아. 맞죠? 옛날 한옥의 주방을 뭐라 했습니까? 정지. 맞죠? 저 한경도는 정주간이고, 원래 정지가 표준어야. 정지. 그래서 이 한옥에는 부엌이, 주방이 뭐다? 정지였습니다. 별도로 뒀습니다. 문은 또 무슨 문으로 했습니까? 목재로, 나무로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무로,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몇 개 딱딱 못 박아서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있다? 틈새가 있어. 그래서 간혹 가다 저 나오잖아. 옛날 드라마 이래 보면 누가 목욕할 때 밖에서 눈알만 이렇게 뭐 엿보는 게 있죠. 그 습기가 다 빠져나가 목욕해도. 맞죠? 그래서 이겁니다. 아파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3번 생활 습관이 한기 부족입니다. 자, 한옥은요, 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틈새로 환기가 돼요. 한옥은 별도로 환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창호지가 공기가 통해. 그리고 문과 문 사이에 뭐가 많아요? 틈새가 많잖아. 맞죠? 틈새 바람 때문에 자동으로 환기가 돼. 근데 최근에 아파트는 샤시가 하도 훌륭해져 가지고요, 환기 안 돼. 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2시간당 한 번 해줘야 돼. 시간당 0.5회거든. 최소한 2시간에 한 번 열어가지고 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시죠? 저는 거의 문을 열어놓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 명심하세요. 현대식 건물은 전부 다 안 좋은 성분이 유출됩니다. 제가 이렇게 친환경 인증제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덜 나온다는 거죠. 다 나와요.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어떤 실내에 있을 때죠,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겁니다. 비염이건 알러지 엄청나게 온 국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없던 게 생기죠. 저도 알러지가 없던 게 하나 생겼거든요. 현대식 건물에 대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알러지가 전혀 없었는데, 대학교 때 그 시멘트 있죠? 집에 가서 사니까요,
와,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알러지가 생기더라고요.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구조체의 뭐다? 열적 특성입니다. 구조체 열적 특성입니다. 아파트는 뭘로 만들어집니까? 구조체가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나 유리, 금속 이런 거잖아. 근데 여기는 봐요. 한옥에는 나무, 흙벽돌, 창호지. 맞죠? 그러니까 누가 열이 잘 통해요? 얘들이 열이 잘 통하잖아. 그래서 열이 잘 통하니까 뭐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단열재 시공해가 열을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에이, 한옥에는 단열재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썼잖아. 천연재로 흙벽돌 가지고 했잖아요. 맞죠? 에이, 조선시대 때 뭐 한옥지면서 뭐 단열재를 부착했습니까? 맞죠? 스티로폴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체 열적, 그러면 얘들이 콘크리트나 유리 이런 게 금속이 차갑잖아. 열을 잘 전하니까. 맞죠? 거기서 생기는 거야. 단열재 공사하는 데에서 결로가 발생해야 하네요? 안 하죠? 단열재에서는 결로가 안 생깁니다.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름에 또 결로가 생기는데, 여름에 차 시원한 맥주를 하나 마신다. 그럼 뭐, 치킨하고 뭘 먹는 거? 맥주 먹는 거 누가 유행시켰습니까? 그 뭐 드라마 때문에 맞죠? 드라마 때문에 그 열풍이 있어가지고 김수현이 나오는, 김수현하고 누구였죠? 전지현이 나왔습니까? 이름이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치킨하고 맥주 많이 마시죠? 그 맥주를 딱 마셨을 때입니다. 야, 빠져가야 보다가 맥주 캔 마시면 표면에 뭐가 됩니까? 성에 끼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아이스박스에 들었을 때 아이스박스 표면에는 결로가 생겨 안 생겨? 물방울이? 안 생기죠? 근데 캔은 열이 잘 통하잖아. 맞죠? 그 우주체가. 그래서 알루미늄이니까 열을 잘 이동시키잖아. 그래서 표면에서 뭐가 생긴다?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차를 몰 때도 어디에서 결로가 잘 생겨요? 유리 아닙니까? 차 유리에서. 맞죠? 유리에 단열재를 넣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열선 넣는 경우 있죠? 온도 높이려고. 맞죠?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 뭐다? 시공불량이야. 공사를 똑바로 안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는요,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빌라는. 빌라 왜 그런가 한번 가르쳐줄게. 다세대 주택이잖아. 맞죠? 많잖아, 빌라. 열린 내지 다세대잖아. 맞죠? 원룸이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문, 그거 분들이 짓는 게 아니라 조금 야매들이 많이 져요. 그리고 실제 자격을 갖춘 분이 아니고 자격을 사가지고 하는 분도 있고 자격이 없어가지고 많아. 이 뭐에 의해서 한다? 경험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공사가 똑바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갈 때는 유념히 잘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가 살 때는. 그냥 막 들어가가 나중에 쏘갔니 안 쏘갔니 막 이래고 난리 나요. 보시고 이거입니다. 공사입니다. 이 단열재 공사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열재가 등급이 있거든. 가나다라 등급이 있고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일 좋은 거 쓴다 해놓고 어떻게 제일 후진 거 쓰고 이래가 문제가 생기거든. 등급. 그래서 등급이 4등급으로 구분돼. 단열재도 성능 차이가 많아요. 여러분들 옷도 우리가 등급이 있죠. 맞아요? 틀려지잖아. 아닙니까? 같은 오리틀이 아니잖아요. 솜털하고 깃털이 비율이 있어야 되죠. 다 깃털만 잡아놓고 있죠. 솜털이 있어야 뽀송하잖아.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직후 미건조 상태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겁니다.
자, 한옥은 거의 뭡니까? 흙벽돌의 나무 형태로 짓는데 아파트가 뭐다? 콘크리트 탓을 하잖아. 근데 콘크리트는요, 이 수경성 재료거든. 얘가 콘크리트는 수경성 재료거든. 경화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해요. 그럼 일정량의 대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여요. 자기가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건조를 충분히 시키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 기간에 막 쪼달리다 보니까 건조한 상태에서 마감 공사 막 들어가는 거야.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건조되고 나서 이렇게 마감 공사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있죠. 이 건조도 안 되는데 막 미장 공사 건조도 안 되는데 뭐가 마감 다른 공사 하니까 막 곰팡이 피고 이런 겁니다. 물이 스며 나오는 거예요. 건조되면서. 특히 그래서 입주할 때 이게 좋습니다. 난방을 엄청 올려가지고 팍 떼가지고 확 떼가지고 한기 싹 하고 또 확 떼가 몇 번 해가지고 입주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입주하려고 하면. 그리고 사실 세주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그 애들 많으면 막 또 장난 심하니까 맞벌이 부부한테 주면 최고나. 맞벌이 부부 되면 어떻습니까? 둘 다 집에 있기 힘들잖아, 맞죠? 밖에 갔다가 왔다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좀 다 빠지거든. 어느 정도 빠지거든.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바로 입주하려고 하면 엄청 떼세요. 결로도 잘 안 생깁니다. 충분히 건조시키고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난방을 올리면 습기가 여기가 건조하니까 이 안에 게 나와요. 그리고 한기 샥 해가 갈고 또 떼가 또 갈고 몇 번 하고 입주하죠. 한 3번 하고 입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면 아파트에 그 회사에서 해줍니다. 해주도 여러분들이 추가로도 하고 들어가세요. 그때 돈 생각하지 말고요. 난방비 좀 많이 나와. 신경 쓰지 마세요. 안 아픈 게 나아요. 차라리 약 사먹는 거 추천한데.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겁니다. 전부 다 이거죠. 이 아파트 때문에 많은 거. 그리고 옛날은 한옥은 전부 다 친환경이었잖아. 재료들이. 맞죠? 근데 다 아파트는 인공이잖아. 친환경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친환경이 없다니까? 자, 아파트 바닥을 흙을 가지고 해요? 아니죠? 시멘트 못하게 장판집 깔잖아. 친환경 없어. 맞죠? 옛날 아파트, 이 한옥 봐요. 친환경이잖아. 맞죠? 뼈대 나무, 맞죠? 벽돌, 맞죠? 문, 나무. 그리고 뭐다? 바람 막는 거는 뭐다? 창호지로 했잖아요. 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고리는 뭐예요? 무쇠로 했죠? 맞죠? 무쇠였습니다. 화금 이런 거 아니라니까. 맞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일단 기본을 잡아놓은.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내에 뭐가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명심하세요. 뭐가 때문에? 실내? 습도가 높아. 그럼 습도가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실내 수증기 발생이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혹시 수증기 발생이 되면 밖으로 어떻게? 실외로 빨아내면 돼. 아니면 뭘 사용한다? 제습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 건강을 위해서 그 가습기 열심히 들어가 이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한다고. 꼭 그래 살균제가 살균해야 되나 뭐. 몰라. 나는 옛날에 우리 애들 있어요. 가습기 살균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냥 매번 있잖아요. 낮에 있죠? 태양빛 보는 데 있죠? 자외선 살균하면 되는 거예요. 싹 열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있죠? 자외선 있죠? 쬐면 살균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살균제를 쓰셔가지고 나는 한 번도 살균제 쓴 역사가 없습니다. 밖에 가서 말립니다. 그냥. 자외선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명심할 거 이겁니다. 자외선이 여러분들 싫어하잖아요. 자외선이 이게 살균 효과 있는 거예요. 살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쬐야 돼요. 그래서 꼭 명심할 겁니다. 빨래를 안에서 말리면 안 돼. 살균 하나도 안 돼. 그대로 세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수건 같은 거 있죠? 살균 꼭 해야 돼. 햇볕 비치는 데 말려야 됩니다. 자외선. 그래서 여러분 햇볕 비칠 때 있죠? 유리는 자외선을 다 빨아먹어요. 자외선이 투가 안 들어옵니다. 유리 딱 닦고 나서 아유 자외선이 신경 쓰지 마라. 자외선 안 들어와요. 자외선은 못 들어옵니다. 근데 가시광선이나 열선은 들어와요. 그래서 빨래가 건조되는 이유는 열선 적외선 때문에, 열 적외선 때문에. 그때 빨래가 건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빨래를 열 때는 꼭 창문을, 샤시문을 어떻게? 유리 열어야 돼요. 열어야지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주 말릴 때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살균해야 돼. 자외선 가지고. 그 점을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 그래서 364페이지 봐요. 지금 시험에 나왔을 때 7번하고 6번 가지고 내세요. 결로 방지 계획에서 7번하고 6번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면 실내 측의 벽의 표면 온도, 실내 공기 높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실내 표면 온도를 높게 우리가 유지해야 돼. 표면 온도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건축물에 안 생길 수는 없다 했잖아요. 맞죠? 그럼 어디서 유도하라 했어요? 현대식 건물이 결로가 안 생길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유리 있죠? 창호에서 발생하도록 하는 거야. 창호에서 생기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럼 벽에는 뭘 공사해준다? 단열재 공사를 해줘서 열이 잘 이동하지 않도록 해주면 돼. 표면 온도를 높여주면 되거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차가운 유리나, 자, 창문틀을 만지면 되게 차갑잖아. 근데 벽을 만졌을 때 덜 차갑죠? 그래서 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거예요. 높게 설계하면 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표면 온도가 낮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에서 표면 결로가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표면 결로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봐요. 벽의 실내 측에 방섭층을 설치해서 이 내부 결로를 방지해야 돼. 자, 보통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실내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노점 온도가 있는데 이 공기에는 이미 뭐다? 습기가 포함되어 있거든. 습공기잖아요. 맞죠? 인간이 있고 우리가 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습기가 투섭을 하게 되면 이 안에 투섭을 하면 여기에서 내부 결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벽체 내부에서. 내부 결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사해 놓은 거예요. 자, 4단열 했다. 뭐 다른 단열 해도 관계없지만 내부 결로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방섭층이나 막을 설치한 실내측에 방섭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방섭막이라고 해도 돼. 막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하게 되면 됩니까? 이 습기가 투과되는 걸 방지할 수 있잖아요. 차단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방섭층 방섭막이 실내측에 설치해 주는데 이 방섭층 방섭막이 자 뭔가 하면 여러분들 주방의 타일이야 쉽게. 주방의 타일이나 욕실의 타일이 바로 이 역할입니다. 방섭층 방섭막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의 주방에 보면 북측 벽면에 전부 다 뭐가 돼 있다? 타일이 공사되어 있잖아. 싱크대 뒤에도 타일이에요, 사실. 타일을 부착해 놓고 싱크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방에 보면, 개수대 있죠? 여러분들 물 쓰는 데 있죠? 거기만 타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계속 있잖아. 맞죠? 배선대도 있고, 여러분 조리대도 있고, 가스레인지 있는 데도 뒤에 타일이 있죠?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돼? 그 물 튀면 물이 벽에 스며 들어갈까봐 타일 부착해 놨다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설치해 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이겁니다, 실제.
이겁니다.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나라 주방 거의 아파트 거의 다 북쪽 쪽으로 서북쪽 이쪽으로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잖아. 남쪽에다 주방 배치하는 사람들 없죠. 남쪽에 주방 배치하면 남쪽이 태양이 들어가요. 여름에 음식이 빨리 상하죠. 그래서 거의 북쪽 측면에 주방을 많이 설치하잖아. 그럼 주방에는 습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아침에 찌개 끓이셨죠? 밥솥 돌렸죠? 다 수증기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설치하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이거는 실내측에 설치하는 거다. 실내측. 외측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실내측에 설치합니다. 실내측에 타일, 그래서 이거 보시면 실내 타일이 설치됐는가 아파트 주방 벽면에 실외에 설치됐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실내에다가 타일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내부 결로입니다. 내부 결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표면 결로 아니에요. 이건 내부 결로 방지입니다. 내부 결로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66페이지 급수설비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